20년이 지났지만 과적 차량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을 무려 3배 이상 초과해서 도로를 활보하는 화물차, 도로 위에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한 공단 지역 도로에 철제 코일을 실은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육중한 덩치의 코일을 낡은 쇠줄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코일 한 개의 무게만 15톤을 넘습니다. 단속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 한 대가 코일 2개만 실어야 하는데 무려 6개나 실었습니다. 그런 의심이 없겠습니까? 음식으로 사람도 가지거든요. 저희들은 얼마나 죽었어요. 코일에. 한국도로공사 단속반이 무게를 재봤더니 한 축의 무게만 단속 기준 10톤을 넘어 11톤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체 무게가 단속 기준의 3배를 넘는 무려 140톤에 달합니다. 많이 싣기 위해 축을 하나 더 늘리고 길이를 연장하는 불법 개조를 한 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공기주머니, 이른바 리프트 엑셀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예, 지금 140톤이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140톤은 많이 하는 가격도 아닙니다. 180톤, 심한 경우는 200톤까지도 가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야간에 되면 전국의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과적이 사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동거리가 생깁니다. 약 8톤이 증가하면 제동거리는 20m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다시피 130톤이 과적됐을 때 제동거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다음은 전복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적이고 불법 구조 변경이고 거기에 대한 보관력을 산식한 거였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분석하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적을 하면 운전자가 화물차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조작불능 상태에 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조작불능 상태가 되는가를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 두 개의 동영상을 보시면 끔찍합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망정이지, 저게 중앙분리대를 넘었다든가 중앙분리대가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반대차선을 넘어갔다면, 혹여 또 반대차선에서 고속버스나 티켓버스, 시외버스가 왔다면 2차, 3차 사고로 연결될 것이고 대형 3차로 연결됐을 것입니다. 다음 화물차는 짐을 싣고 있고 그 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 적재물이 도로에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거 치우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고속도로 정체, 지체는 물론 말할 거고. 두 번째 사진은 저 코일이 운전석을 때리는 겁니다. 저 코일이 보통 16톤, 20톤, 24톤 이렇게 나가는데 저게 도로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게 뭐 예를 들어 20톤을 잡고 20톤 되는 코일이 고속도로 차가 다니는데 굴러다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차, 3차 대행사고 이어질 거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적은 타이어 파손, 브레이크 과열 이런 걸로 인해서 차량 파손을 일으키고 이걸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동영상. 더욱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레일배를 실으니까 20도를 실으니까 고속도로 달리면 온도 바퀴 온도가 솔직히 10층까지 가. 그래 죽을 뻔했잖아. 타야 터져서. 타이어 주행 실험입니다. 적정한 하중의 타이어가 주행할 때 녹색이던 것이 하중을 기준치의 2배로 올리자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타이어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 터지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가적이 사고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사고는 단순히 화물차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2의 3의 사고로 연결되고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호주라든가 외국을 보니까 화물차 사고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그것에 사회적, 물적, 인적, 경제적 피해가 얼마인지 아주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도 그런 조사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교통사고 조사만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라든가 교통안전공단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38%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 389명 중에서 148명이 사망합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화물차 사고로 인해서 1269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과적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1년에 324억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우리 화물연대가 모든 또 화물업계에 다 요구합니다. 차종을 구분하지 말고 50% 할인을 적용하라고 1종부터 6종까지 다 적용하라는데 도로공사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과적을 변경시켜서 324억 원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으면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전일 전차종 할인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적은 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정부나 경찰에서는 합동 단속하면 해결된다는데 합동 단속으로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도로공사단에 오신 분들이 몇 가지 첨단 기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안을 내어놓을 텐데 그것도 과적을 근절시키는 한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과적을 근절시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과적은 운송료를 계속 다운시키고 인하시킵니다. 또 운송료가 적다 보니까 과적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과적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어떻게 된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적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1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운송료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균 시급 저희들 최저임금에 기준해놨는 최저시급에도 화물 노동자들은 수입을 가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자료고요. 왼쪽 것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왔는 겁니다. 그리고 시급이 2197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운송료가 아무런 해치성이 없기 때문에 할부도 내야 되고 생계도 해야 되고 뭐 치임료도 내야 되고 수수료도 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물가가 33.1% 인상됐습니다. 정부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송료는 2014년이나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물가 대비를 하면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여기 계신 업체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종의 실무계획을 만들어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자동 계약 해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운송 정지를 거부하면은 운송료 지급 의무로 소멸되고 손해배상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어떤 데는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에서는 10배를 자기가 원래 했던 게 10배를 물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물노동계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고 짐을 10톤을 실어라 20톤을 실어라 배차를 했을 때 그 배차를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가적을 할 수 없다고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는 순간에 그 다음 바로 배차 중지가 되고 화물 노동자의 배차 중지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하고 해고입니다. 반측시 해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예 계약이라는 무권리 상태가 있는 한 가적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140톤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에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일환을 둬서 44톤, 11톤. 이거는 할 수 있고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5톤이 20톤을 싣고 25톤을 싣고 10톤이 30톤을 싣고 하는 것은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하느냐?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4만원 내지 5만원 범칙금만 받으면 끝납니다. 즉 모든 차가 25톤을 실어서 20만원을 추가 수익을 올리는데 과태료 해가 5만원 스티커 끊기면 끝났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 단속의 법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중량 24.66톤이 기록됩니다. 화물만 16톤으로 4배나 과적했지만 무사 통과됩니다. 적발 기준이 총중량 40톤이나 바퀴 한 축당 10톤이기 때문입니다. 4.5톤 화물차라도 바퀴 축이 3개면 최대 22톤까지 싣고도 적발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15톤 대형 트럭 대신 절반 가격인 5톤 트럭을 구입해 바퀴축을 하나 더 설치해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5톤 트럭은 5.5톤 이상 실으면 명백한 불법 과적입니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선 이런 실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가 없죠. 걸렸습니다. 어떤 차가 성추행차를 대한민국에 없어요. 허술한 기준을 뚫고 위험한 과적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잔뜩 싣고 달리는 화물차나 카캐리어 위협적이죠. 제한 무게를 초과한 과적 차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 단속은 어떻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최재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1톤 중고 트럭들이 카캐리어에 실려 있습니다. 트럭 한 대당 무게는 약 1.7톤, 모두 4대니까 거의 7톤입니다. 그런데 이 카캐리어의 최대 적재량은 5톤입니다. 2톤이나 초과한 겁니다. 5톤짜리 카캐리어가 1.6톤짜리 승용차 5대 모두 8톤을 싣고 달리고 최대 적재 중량을 2.5톤이나 초과하고서도 시속 100km를 넘나듭니다. 한 대로도 더 싣기 위해 앞뒤를 늘리는 불법 제도도 비일비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 대상이지만 경찰에는 차량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단속을 못 치는 거야. 무게를 못 다니까. 그걸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해보자고 그러면 아까 있잖아. 과적 측정 장비는 도로공사에 있지만 도로법에 따라 40톤 이하 차량은 단속할 수 없습니다. 단속해야 할 경찰은 장비가 없고 장비를 갖춘 도로공사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 적재 중량을 초과하고 달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저희 하물랜드에서는 원인을, 이 가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가적은 근절되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가정의 수법을 양산하게 되고 불법 제도를 양산하게 되고 가정을 만연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30년, 40년 동안에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더라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정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누임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표준 누임제를 도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업계 오신 분들도 글로비스라든가 그 이자분들라든가 화주들한테 운송료 제대로 청구 못 하잖아요. 표준 누임제가 해야 청구되는 겁니다.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졸업한 문제, 취입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 생각. 하나 예를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지난해 경찰이 불법 정자 1158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많이 시켰고 어떤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 조치를 엄두가 안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행정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60일 정부 사업 정지를 한답니다. 불법 정차된 차량이건 아니건 정상적인 남발 단합권 전체 다 하랍니다. 다 영업 정지를 하랍니다. 그 광산구청에 있는 업체가 한 60개 된답니다. 거기에 항무차 남발하는 사람 항무차는 어떻게 합니까? 두 달 동안 운행도 못 하고 기임료도 못 내고 보험료도 못 내고 할부도 못 내고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행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전체 환수해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런 화물 운전수는 숱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0조는 비슷한 계약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상조회로를 만드는데도 자동 계약 해지되는 상황 이런 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나는 가족을 하지 않겠다. 정상적으로 식물식 운행을 하겠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은 어떤 사전 능력 실에서 가족을 크기가 준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관련 제도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특혜 중량 단속이 도로법에 명시되어야 되고, 두 번째, 가족은 싫은 것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짐을 못 싣게 하기 위해서는 화주를 처벌하게 해야 됩니다. 가족을 강요하거나 가족을 관리하지 못한 화주를 처벌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가족을 하는 운전수가 있다면 저희들 스스로 팔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고의가족을 하면 3번 이상 하면 운전면허 취소하라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관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면 이상입니다. 네.